it like folds in half. I would never switch to Samsung. I love my phone. Folds in half. You see, I love my phone. I would never switch to Samsung. 지난 10월 27일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 회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54살의 나이로 회장직에 올랐죠. 대한민국 재계서열 1위의 어마어마한 자리인데 사람들 사이에서는 좀 재밌는 이미지로도 좀 많이 회자가 되고 있어요. 대통령의 논리로는, 대통령의 머리로는 창조 경제에 대해서 30-40분 동안 이야기할 만한 그런 지식이 없으세요. 고개를 눈이 막 떨리면서 근데 웃음 참기. 이게 참 쉽지가 않네. 극한 직업이다. 삼기동문. 삼기동문 난 좀 알겠다. 삼성의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이고. 이게 어깨를 딱 쳐도 발에 바퀴 달린 것 같잖아. 그래서 심지어 2022년에는 CEO 브랜드 평판 1위를 기록하기도 해요. 하지만 재벌 3세기도 하고 편법, 불법, 승계 의혹까지 계속 일어서 사실 논란은 좀 피해갈 수가 없어요. 600만 명 삼성전자 주주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바로 이 사람, 바로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입니다. 이재용은 태어나 보니까 할아버지가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야. 자, 여기서 삼성그룹의 역사를 잠시 짚고 가볼게요. 1938년에 이병철 전 회장이 삼성 상회를 개업한 것이 바로 삼성그룹의 시초입니다. 지금은 스마트폰, TV, 가전, 카드, 보험 굉장히 많잖아요. 그때 국수를 팔았습니다. 먹는 거. 전쟁 이후에 또 설탕, 국산 양복도 만들었어요. 이후에 금융업에도 진출하고 또 백화점도 인수하고요. 삼성전자는 이병철 회장이 1968년에 전자사업 진출을 선언하면서 수원의 공단 부지를 대규모로 매입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부지를 매입하던 해인 1968년, 바로 이 해에 손자 이재용이 태어나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재용과 삼성전자는 같이 시작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용은 이미 딱 태어나 보니까 삼성의 핵심 사업들이 좀 자리를 잡아가던 시점이었던 거죠. 우리가 보통 이런 사람들 뭐라고 불러요? 금수저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원래 또 금수저로 태어나면 우리 할아버지가 삼성 회장이야?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이재용은 학창시절에 그런 티를 거의 내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 직장난 쓸 때가 있잖아, 우리가. 회사원이라고 적었대. 자, 87학번으로 서울대 동양사학과에 들어갔는데 MT에도 빠지진 않았다고 하고요. 그런데 부자라는 게 바로 여기서 좀 차이가 납니다. 과 모임 같은 데 갔대. 근데 이제 이재용이 뭔가 탁 꺼내는 거야. 뭘 돈을 꺼냈나? 얘들아 좀 먹으면서 해. 먹을 이렇게 거를? 했는데 고급 초콜릿이 나와.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사실 대학 다닐 때는 재벌 티를 안 냈을지 몰라도 삼성 안에 들어가면 그 존재감이 확 살아납니다. 내게 될 거야. 1991년에 삼성전자에 입사하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초고속으로 상무 자리에 오릅니다. 이사로 승진해야 될 어떠한 이사 국가상의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건 오로지 이건희 회장의 아들이라는 이유 말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유능하고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도 옆에서 보고 있지만은. 저는 입사 11년 됐는데 평사원이거든요. 올해는 어떻게 좀 될래나. 게다가 2000년에 삼성에서 인터넷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런데 주축이 이재용이었단 말이에요. 막 우후죽순 막 인터넷 기업들 많이 생기던 시기 아니겠습니까? 네. 모양새가 좀 이상합니다. 일단 2000년 5월에 이삼성이 나오고 나서 이후에 관련 회사가 10개 이상이 생깁니다. 게다가 삼성 계열사들의 핵심 인재들이 차출이 되고 거기에 또 장비는 또 삼성 SDS가 되고. 보고서는 이미 이재용 씨가 이 삼성을 완전히 독점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삼성이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이재용은 1년 만에 이 삼성을 다른 누구도 아닌 삼성 계열사에다가 매각을 합니다. 그것도 투자금보다 더 큰 돈을 받고 팔아치우는데 참여연대는 이로 인해 삼성 계열사들이 모두 340억 원의 손해를 떠안았다며 이재용 씨와 계열사 임원들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에버랜드 전환사채 문제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전환사채가 처음에는 채권으로 인수를 했다가 그 다음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걸 헐값에 인수하면서 경영권을 불법으로 승계했다. 이런 논란이 나오는 겁니다.
문제는 언제나 이재용 씨가 그 방법을 이용해서 재산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 사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각각의 방식으로 열댓 번 하면은 몇 조짜리 재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완벽하게 경영권 이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에버랜드 12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시죠. 그건 검찰, 판사 양쪽에서 다 연구를 해서 결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뭐 이런 논란 속에서도 이제 대외적으로는 또 이런 자신의 특권 이런 것들을 마케팅에 또 잘 이용하기도 했어요. 이재용 씨가 야구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종 이게 야구장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하고요. 삼성이나 LG랑 하고 있는데 야구장에 갑자기 온 적도 있대요. 선수들 그럼 사기가 어떻게 됐어? 그러면 엄청 올라가죠. 그래서 그날 4대2로 삼성이 역전승을 거둡니다. 이때 이재용이 직접 덕아웃에 가서 선수들에게 인사도 하고 또 갤럭시 태블릿 PC도 50개를 쐈다고 해요. 각각 하나씩? 그렇지, 1인당 하나씩. 그런데 이런 이재용이 깜짝 선물을 받은 게 야구 선수뿐만이 아닙니다. 또 누가 했습니까? 이 모 언론사 기자가 이재용을 이제 취재하러 갔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아, 전 갤럭시가 아니라서 얘기 못 하겠습니다. 갤럭시면 내가 얘기하는데 하나 보내드릴게요. 아, 그럼 제가 사진 한 장만 딱 찍을게요. 사진 한 장만 딱. 이때 딱 이재용이 기자한테 어깨동무를 딱 합니다. 기종은 뭐 쓰고 싶어? 아, 지금 주신다고요, 진짜로? 아니 뭐 쓰고 싶은데 얘기해봐. 아야 뭐 최신이 좋지. 차에서 갖고 올게 하고 준 거예요. 삼성전자가 순이익 10조 원을 넘어섰다는 소식에 전 세계가 감탄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삼성전자에 맞설 수 있는 기업은 이제 토요타밖에 안 남았다면서 삼성의 전략적 경영을 배워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의 이익은 소니와 마스시타, 도시바 등 일본 10대 전자회사의 이익을 모두 합친 것보다 2배나 많다면서 삼성전자의 사상 최대 실적은 출시 석 달 만에 2천만 대 이상 팔린 이 갤럭시 S3 덕입니다. With the capabilities no other phone can match. No other phone can match. 자, 그런데 이렇게 승승장구할 것 같았던 재벌 3세 이재용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바로 2016년 국정농단 사태입니다. 그런데 정유라는 공부 한번 하지 않고 이대에 입학했습니다. 오늘 하루 일당이 12만 원인데 같이 일하는 동료 지금 저기 있습니다. 고요 반나절만 하고 갑시다. 6만 원 그까짓 거 안 벌어도 좋으니까 반나절만 갑시다. 아버지 딸들에게 비참함을 준 정유라, 최순실. 이 박근혜 대통령 뒤에 비선실세 최순실 씨로 많이 알려졌죠.가 있었다는 논란인데 여기서 삼성은 그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선수 생활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어요.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런 기억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 조사가 또 세게 들어가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압박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이제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모습 보였고요. 그래서 2016년 이후에 5년 동안 70번이 넘는 검찰 수사와 재판을 겪고 또 2번이나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이 86억 8천만 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이재용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아까 자신의 특권을 마케팅에 잘 이용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속도 2번 됐고 감옥살이도 하면서 사실은 실제 얼마나 반성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씨가 재판에서 한 진술을 보면은 이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조금이나마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기환송심 최후 진술에서 아버님 친구분의 추도사 가운데 승어부라는 말이 강하게 맴돌았습니다. 아버지를 능가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효도라는 말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기업을 만드는 것, 그게 기업인 이재용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이게 이루어질 때 제 나름의 승어부에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아버지 이건희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임으로써 시민사회에서도 이제 삼성이 인정받고 사랑받겠다. 이제는 달라지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삼성의 관행들을 좀 바꾸고 있다는 얘기도 있긴 합니다. 이재용이 직접 고개 숙여 대국민 사과도 하고요. 이제 더 이상 삼성에서는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사실은 이제 삼성이 막 바른 길만 온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좀 잘 청산을 할지. 사실은 그래야 이제 국민들한테 또 사랑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글로벌 기업이 사업하기는 점점 어려워지는 환경이기 때문에 세계 경기 침체 여파가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이익은 1년 전보다 31% 감소했습니다. 회사 또 매출도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실은 회장이라는 자리에 올랐거든요. 이재용 회장이 끌고 가는 삼성이 어떻게 보면 삼성의 운명을 좀 가르는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